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오늘 미국 쪽 그리고 중국 쪽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굉장히 자극적이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면 중국산 수입품의 그러니까 모든 수입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제품이 아니라 모든 수입품의 60%의 관세를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참모진들과 이미 관련된 의제를 놓고 논의를 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기사 자료가 나왔고요. 참 이 점을 놓고 볼 때 미국과 중국의 이 관계가 역시 이제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네, 좋아질 기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숙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여러분 이거는 지금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여러분 숙명입니다. 이거. 네. 이게 일각에서 무슨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뭐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사실 희망사항인 거죠.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현실을 봐야 된다. 제가 항상 현실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현실 매우 네, 중요. 현실을 봐라. 현실은 바로 이와 같다. 네, 현실은 바로 이와 같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지금 중국이 경제가 지금 정말 너무 최악이기 때문에 지금 수출도 최악이고요. 내수는 더 최악이고요. 내수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제 내수에 관련된 것들 살펴보면 일자리는 지금 중국에서 실업률이 지금 엄청나죠. 지금 여러분 45% 이상이다라는 통계 결과가 있고 당해년도 그러니까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17%에서 18%, 그리고 소비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적이 있었나 지금 싶어요. 부동산도 그렇죠. 부동산은 완전히 지금 이제 이 막장 테크 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방은 만약에 이게 진짜 이 모든 제품의 60%를 다 때려버리겠다는 사실 이게 현실화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왜냐면 미국도 이제 중국산 이제 공산품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산 제품 없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미국 정부도 알기 때문에 이 전 제품을 60%를 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에 준하는 조치들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에 준하는 조치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엄청난 정말 이게 진짜 이 타격을 이제 마이크 타이슨 핵펀치로 이제 두들겨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 타이슨의 핵펀치로 두들겨 맞는 거다. 마이크 타이슨의 핵펀치로. 그러니까 시진핑 정부에서 말했던 쌍순환 전략도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 이 중국의 지금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핵심이 뭐예요? 내수 진작이란 말이에요. 내수를 진작해가지고 수출이 둔화되는 부분들을 잡아내겠다. 여러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는 유튜브입니다. 수출이 둔화되는 부분들을 잡아내겠다. 근데 이게 사실상 시진핑 주석을 필두로 한 지금 중국 공산당 당 중앙에서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내수를 진작을 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소비가 진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많은 자원들이 여러분 밖으로부터 공급이 돼야 돼요. 밖에서 안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리커치앙 총리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리커치앙 총리가 이 중국의 4억에서 5억 개 정도의 양질의 일자리는 여러분 어디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양질의 일자리. 수출기업. 여기에 이 말에 여러분 핵심 포인트들이 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핵심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수출이 무뎌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당연히 양질의 일자리가 여러분 줄어들고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요. 네, 그리고 이 지금 임금도 삭감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죠? 네, 더 이상 이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리커치앙 총리가 말했던 양질의 일자리 4, 5억 개가 수출 기업에 다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대로 뒤집어서 봤을 때는 여러분 역시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대미 굉장히 관계는 중국 외교의 그러니까 핵심. 중국의 경제에 숨통을 쥐고 있는 것이 어디다 여러분? 미국이다. 일부 이제 이 경제나 중국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막 중국이 무슨 미국이랑 맞다이를 까서 이길 수 있을 것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아마 정신 승리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정신 승리밖에 되지 않는다. 절대로 중국이 이 미국을 압도할 수가 없습니다. 초월할 수가 없어요. 미국 경제를.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이나 미국의 소프트 파워나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이 초월할 수가 없고 또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에서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이제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 노선으로 갈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한 사람일 거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9기 3중전의 때부터 2018년이죠. 여러분. 이게 2018년인데 2018년부터 여러분 중국에서 여러분 당기구하고요. 그리고 정부 기구를 전면적으로 개편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전면적으로 개편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왜요? 왜 전면적으로 개편 작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당의 핵심적인 절대적 영도력을 높제고하려고 절대적인 권리를 절대적인 권한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2018년도에 여러분 인민대표 인민대표대회 동원해가지고 이 국가주석 임기제를 삭제를 시켜버렸죠. 국가주석 임기제 삭제를 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뭐냐? 이 국가기구의 개편이라는 이 핵심이 뭐냐? 국가기구, 당기구 핵심이 뭡니까? 역시 공산당의 일당 통치 행위를 공고히 하겠다라는 거죠. 예? 진이보지하장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게 여러분 해외에서 기관 투자자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전한 중국을 투자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중국을 투자처로서 안전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당과 이 행정부가 국무원이죠. 국무원 중국에서는 행정부가 국무원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당이 이 국무원의 어떤 이 일하는 부분,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에 너무 감나라 배나라는 것은 외부에서도 보기가 좋지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이 현실에서 업무를 이 집행하는 것은 역시 국무원 소속 이 행정부이기 때문에 국무원이라는 이 행정부이기 때문에 현실 파악도 국무원이 더 잘하고 있는 거죠.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나 19기 3중전의 이후에 당과 조직이 개편되면서 여러분 이 심지어 국무원 조직 안에도 중국 공산당이 이 절대적인 이 통치 행위를 이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여러분 시진핑 주석은 영도소조 정치를 한다고 영도소조 정치를 구사를 한다. 여러분 네? 영도소조 정치를 구사한다. 이게 이제 시진핑 정부가 이 출범하고 나서 이러한 특징이 더 도드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소조 각 분야의 영도소조를 이 조장이 다 시진핑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이 사상이나 그리고 정책 결정을 일관되게 관철을 시켜버리겠다. 어디다가 여러분 국무원 행정부에 국무원이라는 행정부에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 뭐 중앙정면 심화개혁 영도소조는 여러분 그러니까 영도소조들이 위원회로 격상이 되는 부분들도 여러분 이게 이제 당의 권력이 여러분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당의 이 영향력 자체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앙사이버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도 위원회로 이제 격상이 됐고요. 중앙재경 영도소조도 그렇고요. 중앙외사공작 영도소조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조치들이 중국에 대한 이 해외 투자의 불안전성을 이 계속해서 확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중국 당중앙에서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잘해주겠다. 해외 기업에 들어와라 투자해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금도 지금 여러분 중국에서 많이 깎아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거 팩트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다만 이거를 정치가 이제 외국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역시 정치가 1등이라는 거를 알아. 이제는 알아. 하도 이제 이 방송들이 언론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가 안정되지 않고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를 다 아는 거죠.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도 중국 정치에 대해서 쌍심지를 켜고 보고 있는 거예요. 쌍심지를 켜고 보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게 과연 옛날같이 어느 정도 제대로 돌아갈 것이냐, 희망이 있는 것이냐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런 게 진짜 중요합니다. 중국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 중앙의 이 집중 통일적 영도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예? 이런 모든 조치들이 과연 이 제대로 이게 맥히겠느냐. 그러니까 심지어 영도 소조 정치를 하고 있다 비판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이 어떤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그죠? 의견을 제시를 하고 뭐 결정권이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19기 3중전의 이후에는 이 조장들 그리고 위원들 숫자도 대폭 점차 줄어듭니다. 결정권이 기존에는 뭐 20명, 뭐 15명이 기본이었다라고 하면 대여섯 명으로 이제 축소가 되고, 또 모든 이제 직책은 당연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가져가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국가 통치에 대해서 당의 개입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많다라는 것이죠. 예? 많다라는 것이죠.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 중국 공산당 중앙 당교라고 하실 거예요. 당 간부들을 양성을 해오죠. 당 간부들을. 그런데 이게 행정기관에 여러분 이 간부를 양성해온 이 지금 중국 공산당 중앙당 시아오라고 그러죠. 이 중앙당교가 중국의 국가행정학원을 사실상 흡수 합병을 하면서, 그러니까 흡수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 양성까지로 이제 동합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 인사 관리를 이 해온 이제 중앙 조직부도 국가기관의 인사를 관리해온 국가공무원국을 흡수 통일을 하면서 당이 정부기관의 인사도 관리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고, 종교, 화교, 민족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어때요, 여러분? 그동안에는 이제 정부 조직 차원에서 이제 대처를 해왔지만, 이 개혁을 통해서 여러분 국가민족 사무위원회를 당 중앙 통일전선부가 사실상 흡수 합병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국가기관의 당조라는 이게 당수라고 그러죠. 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당 중앙에 대해서 이제 이 일반적으로 보고하는 채널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데, 물론 어느 정도 간섭도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당이 너무 지나치게 개입을 많이 하고 있다. 예? 지나치게 개입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중국으로서도 딜레마인 거죠. 그리고 이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국에서 이 돈이 지금 해외로 계속해서 유출이 되는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죠? 이 개인 투자자들 해외 증권 접근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자금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네? 자금 유출을.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돈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더 이상 돈 해외로 돌리지 말라 이거예요. 국내에 투자해라. 근데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중국 인민들이 사실 이 정보가 많이 차단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 경기를 통해서 중국 경제가 지금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안 흘러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비교적 이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다 해외로 돌리죠. 돈을 해외로 돌린다. 해외로 돌리고 있다. 해외로 돌리고 있다. 그리고 이 시진핑 주석의 이런 해외 증권 접근 이 제안에 대해서 여러분 중국 인민들의 대답은 뭡니까? 중국 인민들의 대답은 뭐예요? 예? 이거죠, 바로 여러분. 비트코인으로 향하는 중국 투자자들. 예? 중국 정부에서는 여러분 가상자산을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가상자산 절대로 인정을 못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팩트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팩트로.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인정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이 가상자산은 여러분 정부 통제를 사실상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지금 여러분 빅테크 기업들, 여러분 중국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
중국 공산당 영향력 통제 범위를 여러분 벗어날까봐 두들겨 맞는 거거든요.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서. 근데 이 금융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 가상 자산을 열어준다 중국에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중국 가보면은 여러분 위챗페이라고 하실 거예요. 위챗페이로 모든 소비들, 네? 모든 소비들 그리고 이 지출하는 것들도 그렇고 다 정부에 다 시시각각 다 보고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가상 자산으로 이런 모든 이제 것들이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네? 정부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 정부 통제 범위를 초월하게 된다. 이거는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 어때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 여러분 중국 이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있어서의 권력과 민주주의 국가, 여러분 민주 국가에 있어서 권력은 이 그 성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 왜? 민주 국가에서 여러분 권력이 돈을 의미를 하나요? 민주 국가에서 내가 권력을 잡았어. 그렇다고 내가 많은 돈을 만지거나 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여러분. 계속해서 민주주의가 여러분 이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여러분 더 어때요? 공직자들이 더 금전적인 부분에서 더 태연해지고,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거리를 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사회주의권, 공산주의권, 이 중국이나 북한이나 여러분 러시아나 전체주의 국가죠, 러시아는. 이런 국가들을 보면 여러분 권력은 뭐예요, 여러분? 돈이에요, 돈. 왜? 모든 이권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 누가 통제하는 거야? 네? 당이 통제를 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이권 사업에 이 쑤시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적이 있어야 돼. 네? 당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당적이라는 건 또 뭐가 돼? 이게 신분이 돼버린단 말이야. 새로운 계급이 된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계급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이 성질에 대해서 민주국가와 비민주 국가에 대해서는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난다. 예? 굉장히 크게 난다.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3000%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아마 중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으로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흘러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문제는 만약에 중국 이 당 중앙에서 만약에 대대적으로 이거 가상자산 때려잡겠다라고 이미 만약에 가상자산 잡아버리겠다라고 이 선포를 해버리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뭐를 우리가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네? 돈이 상당한 많은 중국 내 자금이 이 가상 자산을 통해서 해외로 나갔구나, 해외로 유출됐구나. 이거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거를 보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 더욱더 중국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참 이 미중 간의 대립이 결코 쉽게 사그러지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뭐 패권 전쟁이 아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거 완전히 반대합니다. 예, 이거 완전히 반대합니다. 이게 지금 패권 전쟁이 아니면은 왜 도대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이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더 갈수록 첨예하게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거는 뭘로 증명을 할 거냐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미국이 심플하게 아는 거죠. 네? 중국을 더 이상 내버려 뒀다가는 자기들이 이 통제할 수 없는 이제 그 지경까지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 거야. 왜? 인구가 깡패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인구가 깡패야. 시장이 크단 말이야. 네? 시장이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비두고는 여러분 절대로 미국이 본인이 누리고 있는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플하게 얘기해서 가장 간단합니다, 여러분. 네?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정된 전쟁이다. 그 수순을 밟아 나갈 뿐이다. 여러분, 그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